안녕하십니까. 화학분석 기능사를 강의하는 전하택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74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4번에 보시게 되면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을 조제하려고 한다. 과망간산 칼륨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단원자량은 각각 K가 39, Mn이라는 망간이 55, O가 산소죠. 16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따라서 분자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원자량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처럼 원자량이 주어진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화합물의 화학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만약에 원자량을 모르면 그때 제가 우리가 분자량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문제에 해당하는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화학분석 기능사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화합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 주로 어떤 경우로 쓰느냐면 강산화제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KMNO4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과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분자량이라는 것은 원자량의 합입니다. 따라서 원자가 K, Mn이라는 망간, O라는 산소죠. K가 몇 개 있어요? 1개. 그래서 원자량은 39. 자, 플러스 Mn이라는 망간은 원자량이 55, 플러스 O라는 산소는 16이죠. 그래서 4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16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계산해 놓은 것처럼 얼마냐면 158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한 개를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과망간산 칼륨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는 중성용액에서의 당량과 중성용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산성용액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중성용액에서 과망간산 칼륨의 당량, 그리고 산성용액에서 과망간산 칼륨의 당량이 시험에서 나오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세요. 중성용액 같은 경우에서는 3당량입니다. 그리고 산성용액 같은 경우에서는 5당량이에요. 일반적으로 강산화제, 과망간산 칼륨처럼 강산화제 같은 경우에서는 전자의 이동수가 당량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전자 이동수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분자량을 계산하니까 158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분광분석법에서 파장을 나노미터로 사용을 한다. 자, 1나노미터는 몇 미터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길이 단위를 보시면 나노미터보다 큰 게 뭐죠? 미리 단위, 그리고 센티미터 단위, 그리고 미터 단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나노미터는 10의 -3성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10의 -6성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의 -9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노미터, 마이크로미터, 밀리미터, 미터 같은 경우에서는 10의 3성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밀리미터와 미터 사이가 뭐가 들어가죠? 센티미터. 밀리와 센티미터의 단위는 10의 1성 차이가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면 1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값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 있는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게 되면 정답은 10의 -9성 미터라는 게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볼 수 있는 단위인데 라번에 보면 A에 제로가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옹거스트롬이라고 했습니다. 옹거스트롬을 읽는데 1나노미터보다 얼마가 크냐면 10의 1성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노미터가 10의 1성 큰 단위라는 소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나노미터라고 하면 옹거스트롬으로 표시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10옹거스트롬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노미터와 옹거스트롬의 차이, 그리고 나노미터와 마이크로미터와 밀리미터와 센티미터와 미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맞춰야 되는 문제고, 주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나노미터, 지금 이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답안이 대부분이 정답이 되죠.
그래도 전체적인 단위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크롬산 칼륨 표준 용액 1000ppm으로 10ppm의 시료 용액 100ml를 조제하려고 한다. 필요한 표준 용액은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자, 먼저 중크롬산 칼륨이 뭐죠? K2CR2O7이에요. 그래서 중크롬산 칼륨 또는 중이 두 개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다이크롬산 칼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표준 용액의 농도가 지금 얼마냐 하면 1000ppm이에요. 자, 이 1000ppm을 10ppm으로 만들려고 해요. 10ppm으로 만들어서 얼마를? 100ml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로 몇 ml의 표준 용액이 필요하냐? 실험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000ppm 표준 용액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1000ppm 표준 용액을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10ppm으로 희석을 하려고 해요. 10ppm으로 희석을 하려고 했을 때 1000ppm의 표준 용액 몇 ml가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1000ppm을 10ppm으로 만들었을 때 먼저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몇 배가 희석됐느냐? 자, 그럼 보세요. 1000ppm 나누기 10ppm을 하게 되면 몇 배 희석이 됐나요? 100배 희석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총량이 얼마를 만들고자 하느냐면 100ml를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100ml를 만들고자 하는데 이 자체가 100ml를 만들고자 하는데 얼마만큼이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필요한 양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표준 용액의 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제해야 되는 사이즈 100ml에서 뭐를 나눠주시면 되느냐면 희석 배수치를 나눠주면 표준 용액에 취해야 되는, 다시 말해서 분취해야 되는 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몇 ml가 되나요? 1ml. 그래서 여러분들이 1ml를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정류수로 표순을 채우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10ppm의 농도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면 풀이를 상세히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풀이 같은 경우에서는 식을 외워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거고 제가 설명한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이해를 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7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화학 분석에서는 상당히 자주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78번 분광광도계 실험에서 과망간산 칼륨 시료 1000ppm을 40ppm으로 희석하려면 100ml 플라스크에 시료 몇 ml를 넣고 표승까지 물을 채워야 되느냐. 뭐 77번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과망간산 칼륨이 K2CR2O7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1000ppm 있어요. 근데 우리는 1000ppm을 쓰는 게 아니라 이 1000ppm을 가지고 40ppm으로 희석하려고 해요. 근데 이 40ppm으로 희석을 해서 어디에 만드느냐 하면 100ml에 만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표준 용액의 양을 묻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한 번만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자, 표준 용액이 있는데 표준 용액이 1000ppm 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1000ppm 짜리를 우리가 얼마로 만드느냐 하면 40ppm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사이즈는 100ml에 하겠죠. 그러면 1000ppm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1000ml에 만드는데 그런 관계 없어요. 그래서 40ppm으로 희석을 했을 때 어디에? 100ml에 표준 용액이 얼마만큼 필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준 용액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분치량을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럼 먼저 뭐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희석 배수치. 자, 희석 배수치는 1000ppm이 40ppm이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희석 배수치는 1000ppm 나누기 40. 그래서 계산하는 거 보면 1000ppm 나누기 40ppm을 하면 몇 배가 희석됐죠? 25배. 그러면 25배를 희석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가 몇 ml? 100ml. 그래서
항상 분취해야 되는 양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에서 희석 배수치를 나눠주는 거예요. 따라서 100ml에서 25배를 나눠주니까 얼마가 되느냐 하면 4ml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1000ppm짜리 4ml를 넣고 물을 100ml까지 표선을 채우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몇 ppm짜리가 된다고? 40ppm짜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77번과 78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필답형 시험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고 실험형에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사용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79번 문제도 동일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과망간산 칼륨 표준 용액 1000ppm을 이용해서 30ppm으로 시료 용액을 저지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지금 뭐를 계산을 해야 되죠?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자, 1000ppm을 30ppm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희석 배수치가 1000ppm을 30ppm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희석 배수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33이에요. 자, 희석 배수치는 1000ppm짜리를 30ppm짜리로 만들려고 해서 계산하니까 33.33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번 같은 경우에서는 10ml를 만들고 나번은 100ml를 만들고 다번은 1000ml를 만들고 라번은 10,000ml를 만들어요. 그러면 10배씩 부피가 지금 커지죠. 그래서 먼저 한 개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79번 같은 경우에서는 자,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가 10ml예요. 근데 희석 배수치가 얼마라고 그랬죠? 33.33.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죠? 0.3ml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번은 0.3이 되죠. 10배가 커졌으니까 나번은 3ml, 다번은 얼마가 돼야 되죠? 30ml, 라번은 300ml의 분치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9번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일일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고 희석 배수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번 한 개만 계산하면 10배씩 총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치해야 되는 양도 10배씩 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1기압. 자, 보통 1기압이라고 표기하면 ATM으로 표기하는 거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기압인데 킬로파스칼로 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0도씨 101.3kPa에서 22.4리터의 무게가 가장 가벼운 기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아보가드로 수에 보면 1몰에 해당하는 질량이 분자량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부피가 22.4리터, 그때의 개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자, 따라서 가장 가볍다는 소리는 질량이 가장 작다는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분자량이 가장 작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 우리나라 말로 주는 거예요. 화학식으로 안 주고. 화학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자량을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화학식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질소라는 것은 N2입니다. 산소라는 것은 O2고 아르곤은 AR,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CO2죠. 그럼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자 보세요. N2란 N이라는 원자량이 14입니다. 그럼 두 개가 있으니까 28. 그리고 산소는 O2니까 O라는 원자량이 16이에요. 두 개가 있으니까 32. 아르곤은 40입니다. 이산화탄소는 C의 원자량은 12, O의 원자량은 16짜리가 지금 몇 개? 두 개. 따라서 가장 가벼운 물질을 찾으시오 그러면 N2가 되는 거죠. 대신에 가장 무거운 물질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산화탄소가 정답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80번 같은 경우의 핵심은 분자량을 계산을 하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분자량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볍고 무거운 물질을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테스트를 하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뭐냐? 화학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핵심이 됩니다. 왜? 내가 원자량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화학식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8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에 보시면 어떤 기체의 공기에 대한 비중이 1.10이라면 이것은 어떤 기체의 분자량과 동일하냐? 자, 여기서 어떤 기체라는 물질이 나왔어요.
공기에 대한 비중이 1.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비중 1.1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체에서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액체에서는 비중을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중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기체의 비중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기체의 비중이라는 것은 그 물질, 다시 말해서 기체의 분자량에서, 기체의 기준 물질이 뭐죠? 공기.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을 나눠줘요. 그럼 공기의 분자량은 약 얼마냐? 29kg입니다. 자, 이 식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음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물질을 찾으시오, 가장 무거운 물질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기체의 비중과 분자량이 비례관계가 있죠. 따라서 비중이 작다는 것은 가볍고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곧 분자량이 작으면 가볍고 분자량이 크면 무거운 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비중이 1.10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10은 기체의 분자량 나누기 29kg이 되죠. 따라서 식을 정리해서 보면 기체의 분자량은 1.10 곱하기 29kg. 자,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약 32kg이 나와요. 따라서 보기 중에서 32kg의 분자량을 가지는 걸 찾는 거죠. 자, 수소는 2kg, 산소는 16짜리가 2개니까 32, 질소는 14짜리가 2개 있으니까 28, CO2는 탄소 12, 산소 16인데 16짜리가 2개 있죠. 자, 따라서 32를 나타내는 것은 산소가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81번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1번 문제를 풀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시다시피 기체의 비중에 따라서 기체의 분자량이 달라지죠. 따라서 기체의 분자량이 달라짐으로써 이 기체가 무거운 물질인지 가벼운 물질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82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20도씨 0.5 atm에서 10리터의 기체가 있다. 표준 상태에서 이 기체의 부피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20도씨 0.5 atm 10리터 그리고 표준 상태에서 기체의 부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20도씨는 온도입니다. 그죠? 0.5 atm은 압력이에요. 그리고 10리터는 부피입니다. 그리고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1 atm. 그죠? 그러면 온도가 있고 압력이 있고 우리가 계산하는 뭐를 계산하죠? 부피를 계산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두 가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식이 보일-샤를의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일-샤를의 법칙을 보시게 되면 보일-샤를의 법칙은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T는 절대 온도니까 도시 온도 플러스 273. 그래서 20도씨예요. 그럼 273 플러스 20. 그럼 K 온도가 되겠죠? 그리고 압력이 0.5 atm. 그리고 부피가 10리터예요. 자, 넌 표준 상태라고 그랬으니까 273 플러스 0도씨. 자, 그리고 압력은 1 atm. 뭐를 계산하죠? 부피를 계산하죠. 자, 따라서 V2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얼마의 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보일-샤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과 부피의 상관관계식. 자,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면 P와 V로 나타내니까 보일의 법칙. 그리고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와 부피로 나타내니까 보일-샤를의 법칙. 그리고 온도와 압력과 부피로 나타내면 보일-샤를의 법칙. 그죠? 그래서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 두 가지를 암기하기보다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기억을 해서 압력이 일정하면 압력을 빼고 온도가 일정하면 온도를 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20도씨 10리터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를 표준 상태로 고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리터 현재 상태. 그럼 가장 먼저 온도를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의 대각선으로 온도의 현재 상태의 온도를 보정하고, 그럼 반대가 표준 상태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온도의 대각선 방향으로 현재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현재 상태 대각선으로 가고 표준 상태 대각선으로 와서 부피의 기체를 계산하는데 지금 82번 풀이처럼 문제를 푸시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설명한 보일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보일의 법칙도 풀고 샤를의 법칙도 풀고 보일 샤를의 법칙 이 세 가지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더불어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하나의 여러분들 테마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공부를 하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83번을 보겠습니다. 83번에 보시게 되면 과망간산 칼륨 시료를 20ppm으로 1리터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때 과망간산 칼륨을 몇 그램 측량하여야 하느냐. 측량이라는 것은 잰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과망간산 칼륨이에요. 과망간산 칼륨이 뭐죠? KMNO4죠. 자, 20ppm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ppm이라는 단위는 mg per li터입니다. 그럼 이 mg per li터를 얼마를 만들려고 하죠? 1리터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단위는 g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단위를 g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mg을 g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리고 리터를 제거하기 위해서 1리터를 곱하시면 돼요. 따라서 간단하게 20ppm이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20mg per 리터로 바꿔요. 자, 그런 다음에 mg을 리터로 바꾸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해주면 mg이 g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램 단위만 생성을 시키기 위해서 1리터를 곱하시게 되면 우리가 계산한 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3번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단위 환산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는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에 얼마 정도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번에 보면 4배, 나번에 4분의 1배, 다번에 16배, 라번에 16분의 1배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확산 속도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돼요. 자, 분자량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것은 풀이처럼 루트를 씌운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루트를 씌웠는데 뭐가 기준이냐 하면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를 기준을 하는 산소 분자의 확산 속도가 수소 분자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산소가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수소가 위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분자로서 H2 그리고 산소는 원자로서 O2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H2의 원자량이 2g, O2의 원자량이 32g이에요. 자, 루트를 세웠어요. 루트를 씌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1분의 16g. 그래서 자 1은 루트를 취해도 1이죠. 16의 루트를 취하면 얼마가 되죠? 바로 4가 되죠.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값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자, 그리고 85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85번 수소이온의 농도가 0.01 몰퍼리터일 때 수소이온 농도의 지수는 자, 여기서 몰퍼리터라는 것은 뭐의 단위가 되죠? 몰 농도의 단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H 플러스라는 수소이온 농도가 발생하게 되면 X이 뭐가 되죠? 산성의 물질이죠. 그래서 산성의 물질은 수용액에서 H 플러스를 발생을 시킵니다. 자, 이때 pH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리고 86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수산화이온이라는 것은 OH-입니다. OH-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알칼리성 물질, 염기성 물질이죠. 따라서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85번 같은 경우에서는 산성 물질이 되고 그리고 86번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알칼리성이라는 게 염기성이에요. 자, 따라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pH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85번의 팁을 보겠습니다. 85번의 1번과 2번의 팁을 보면 산성 물질에서 또는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를 구하는 식인데 산성 물질은 말씀드린 것처럼 H 플러스를 내주는 물질이에요. 알칼리성은 OH 마이너스를 내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성 물질에서 pH는 H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OH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H 플러스가 주어져 있는 산성 물질에서는 pH를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로 계산하고,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에서는 pH를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로 계산합니다. 이 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럼 85번에 0.01몰을 어디다 대입하는 거죠? 여기. 그러면은 산성 물질에서 pH가 나오죠. 그리고 86번 같은 경우에서는 OH-에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모를 대입하시게 되면 알칼리성 물질의 pH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85번과 86번의 핵심은 팁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의 공식이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0.01몰 NaOH의 pH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0.01몰의 NaOH의 pH, 그러면 NaOH라는 물질을 한번 볼까요? 자, NaOH라는 것은 물에 녹이면, 자,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Na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어떤 물질이죠? 알칼리성. 그러면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죠? OH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개수비를 보면 1대 1대 1의 비율을 나타내죠. 그러면 NaOH가 0.01몰이니까 Na 플러스도 0.01몰. 왜? 1대 1이니까. OH 마이너스도 0.0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OH 마이너스의 0.01몰을 pH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라는 자리에 대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85번, 86번, 87번은 pH, pH는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질에서 pH를 계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식을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숙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달라져요. 대충대충 풀 수도 있어요. 대충대충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충대충 풀게 되면 실제로 이 문제를 맞출 수도 있고 못 맞출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pH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언제 H 플러스, 언제 OH 마이너스라고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개념을 잡게 되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개념이라는 것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주어졌을 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왜 산성이고 왜 알칼리성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화합물 중에서 H를 가지고 있는 물질, 다시 말해서 아세트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H로 시작하는 물질은 산성이에요. 그리고 OH로 끝나는 물질은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면 산성의 물질은 H 플러스를 내주고, 그리고 알칼리성 물질은 OH 마이너스를 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pH를 구하는 식에서 산성의 물질은 H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고 알칼리성 물질은 OH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식이 서로 다르죠? 산성의 물질에서는 pH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고 알칼리성 물질에서는 14 플러스 로그 OH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5번과 86번처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바로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87번 같이 화합물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화합물이 주어지게 되면 이온화를 시켜서 발생되는 OH 마이너스의 이온이 몇 몰인지 그거는 비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87번 문제를 조금 제가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87번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0.01몰 수산화칼슘으로 나왔을 때 pH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차이가 뭐죠? NaOH는 OH가 1개, CaOH2는 OH가 2개입니다. 그래서 CaOH2를 물에 녹이면 칼슘은 2 플러스죠? 수산기는 1가짜리예요. 그래서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례식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대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얘가 0.01몰이에요. 그럼 얘도 0.01몰이에요. 근데 OH-는 2 곱하기 0.01몰이 되는 거죠. 따라서 pH를 계산했을 때 pH는 14 플러스 로그 OH-가 되죠. 그럼 14 플러스 로그,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0.01몰을 넣어요. 그러면 틀리게 되겠죠. 왜? 2배니까 2 곱하기 0.01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를 곱했다고 해서 값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pH는 정확한 값이 보기 중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사치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87번과 지금 예제를 들어줬던 수산화 칼슘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험상에서 수산화 칼슘으로만 항상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NaOH로만 항상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산화 칼슘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온화를 시켰을 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문제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복습하시고, 복습이 끝나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업을 들었을 때 항상 집중하는 겁니다. 수업을 대충 듣고 복습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죠?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업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산성과 알카리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산성의 물질, 알카리성 물질을 비교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H+와 OH-의 농도를 바로 줄 수도 있겠지만은 화합물로 주는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화합물에서 몇 대 몇 추로 이온화가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합물의 농도가 그대로 이온의 농도가 될 수도 있고, 화합물의 농도가 몇 배, 2배, 3배의 이온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개념을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